가장 먼저 반응한 건 원달러 환율입니다. 트럼프 당선 전 1,370원대였던 환율은 13일 장중 1,41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도 효과는 없었습니다. 고환율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국내 증시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코스피는 6% 가까이 빠졌고 8월 초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2,4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이번 주만 7%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은 건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방침 등이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피해를 끼칠 거란 심리가 시장을 위축시킨 겁니다.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을 더 강화, 공고히 하자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국내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대차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북미통 외국인을 최고 경영자에 앉혔고 주한 미국 대사 출신인 성김 고문을 대외협력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가 부양을 위해 10조 원어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회복할 동력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돈풀기 기조가 환율과 물가, 금리까지 끌어올리는 삼고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조금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내년 초까지는 한국 경제는 계속 안 좋은 국면에 위치할 것 같다는.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겠지만 과도한 불안감이 선제적으로 증시에 반영된 만큼 추가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52주 신저가를 연일 경신하며 어제 4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수세에 나서면서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앞으로 1년 내에 분할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조 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에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주가를 부양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4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좀 삼성전자의 위기론 자체를 더 부추기는 이러한 모습에서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이제 주주 가치 방어에 나선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크게 오른 반면 2차 전지, 배터리주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 중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전해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등 배터리 제조사의 주가가 10% 안팎 급락했습니다. 트럼프는 전기차 보조금의 근거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비난해왔습니다. We're going to end the mandate for electric cars on day one. 배터리 업계는 당장 보조금이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원가 경쟁력 확보를 통해 IRA 수익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사업 구조를 마련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장 불안이 높아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IRA법 자체가 폐지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향후 미국 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쏟아낸 삼성전자는 49,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4만전자로 내려앉았고 시가총액도 300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증시 하락에 1,400원대 환율까지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자 당국은 이른바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외환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당부한 겁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의 직격탄을 맞는 곳은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업체들입니다. 30년 가까이 원자력 발전 설비를 만들어 온 이 플랜트 업체는 철판과 파이프 등의 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옵니다. 물품 값에 환손실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발전설비 업체는 약 5% 정도의 지금 이익을 보고 일을 하고 있는데 환율이 오늘 기준 1,400원으로 약 5%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약 25억 원의 환손실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를 달러로 구입하는 정유업계가 비상입니다. 고환율이 되면 환찬손 발생이라든지 원유 수입 금액이 실질적인 증가 등으로 인한 그런 경영상의 불이익들이 발생을 합니다.
환율과 유가에 모두 영향받는 항공업계는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항공업계는 파생 상품 등을 통해 환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환율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당분간 달러화에 힘이 빠질 만한 계기가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